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포인트 올라서 0.6% 올랐고요. 코스닥은 0.6%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중간에 하락을 좀 하다가 반등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뭔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그 규제를 막 늘린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폭락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신경전도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요. 이게 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증시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만 좀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효한 그런 위치를 뚫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서 이 3200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지지 라인은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또 21선과 61선에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코스피 관련해서 대형주 모두가 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빨리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들어오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뭐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의 주체가 금융 투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는 사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별로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뭐 이런 좀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지 않다는 모습. 그래서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주식이 이 주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아래에서 이제 위치를 좀 했고,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하면 1028포인트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을 좀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처럼 21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좀 코스닥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다 매수를 좀 했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될 거고, 이렇게 환율 자체도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불안정해졌을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올라갈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환율이 올라갈 거고요. 무조건 이제 환율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뭐 이렇게 보면 뭐 오늘도 상승 조금 하고 있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올라도 내일 내리고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채금리 자체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흐름 자체에도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무뎌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올라서 21,8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장 중간중간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크게 오르지 못하고 50원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에도 그대로 21,850원으로 50원 정도 올랐고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업 주가 자체가 좀 약세를 띠면서 61선 아래에서 지금 위치를 좀 잡았고요. 양운선 아래에 위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뭔가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다지는 듯 하면서 21선을 올라탔지만 21선을 다시 한번 하락시키면서 주요 지지 라인을 깼고요. 21선과 5일선이 점점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6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해가지고 21선 정도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 정도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더 약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제 하락 구간에서의 그 반등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말지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을 받친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21선과 61선이 다시 위로 들어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탔다가도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물량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충분히 매집을 한 뒤에 다시 한번 크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제 요때 급하게 올라갈 때 보면 미국과 이제 한국이 원자력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침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차였죠. 그래서 합병 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전에도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하고 그 뒤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자, 지금도 신주 상장이 된 만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61선을 받쳐주는지 마는지 일단은 조금 하락을 시켰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해야 되는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주봉도 이제 뭐 기준선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을 할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제 20주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월봉선도 네, 이제 8월달 월봉선이 나왔고 이제 125 월봉선을 지지를 좀 했네요. 그래서 21,000원 정도가 지금 21,200원 정도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크게 본다면 25월봉선 근처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둘 다 매수를 좀 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또 매도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매수량이 얼마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관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대부분 또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 뭐 투시는 이렇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뭔가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받쳐주는 그런 매수 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시세를 주고 나면 이렇게 한참 동안 거래량이 죽어 있고 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그 장기적인 이평선을 보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지겹지만
오랫동안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의 그 공매도 잔고는 얼마죠? 540만 주 거의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상환되지도 않았고, 네, 거의 뭐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만 주 정도에서 아직까지도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공매도를 점점 상환을 시키면서 주가 재반등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이제 네, 공매도 잔고가 1000억 규모로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섣불리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이 공매도들이 상환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의 페이스대로 본인이 원하는 구간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습관, 그 다음에 원하는 구간 이제 아니죠, 요 정도 이제 익절을 한번 했으면 급하게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산중업의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만 주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도 200만 주 정도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환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5천만 주 정도에서 2,500만 주로 반토막이 났고요. 확실히 이제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세 보시면 외국인 추정에서 이제 조금 더 샀죠. 네, 41만 주로 매수가 잡혔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77만 주가 잡혔지만 실제로는 이제 16만 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5.2% 정도로 네, 잡혔네요. 자, 원래는 이제 8%대 정도, 최소 8%대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도 많이 줄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을 서서히 이제 들어올 겁니다. 왜냐? 이제 내년쯤에는 이 대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그래도 20위 안에는 좀 머리를 밀어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0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20조 이상으로, 네, 시가총액이 20조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업들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잘 다져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출발을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모든 주주분들이 두산중공업이 이런 가격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다 확인을 했고 오늘 이제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뭐 맨날 이제 원전 소식 아니면 뭐 수소 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해상풍력, 뭐 해상풍력도 자주 있는 소식이긴 했죠. 그래서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나선다. 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이 두산중공업이 또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그 이 획기적인 또 공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공법은 이제 2025년인가 그때부터 쓰인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그 기둥을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기술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다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 이제 해상풍력 그 케이블과 그걸 깔아서 이제 기둥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요. 그 기둥을 심기 위해서는 이 물을 차단을 하고 여기 있는 물을 빼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이제 물도 빼지 말고 그냥 바로 수압을 이용해서 심어버리는 그것도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가시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면에서도 두산중공업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스템 개발이죠. 그래서 고정식에서 부유식까지 해상풍력 사업 확대 교두보 마련을 하였다.
그래서 두산중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모한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2단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기업을 끼고 뭐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뭐 그렇게 이제 주관기관으로 이제 주관기관으로 들어가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해상풍력 관련해서 MOU도 체결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상풍력도 이제 수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수소 관련 그 소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뭐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51개월간 이제 270억 원을 지원받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 모델을 적용을 하고 과제 실증은 이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죠. KRISO에서 제주에 운영 중인 파력 풍력 발전 시험장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상용화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로드맵에 따라서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 약 7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괜찮은 흐름이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죠. 2차 전지 쪽으로도 그 폐배터리 재생을 위한 탄산 리튬을 수거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상풍력 부유 시스템도 이제 주관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 에너지 쪽으로도 수소 액화 플랜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LNG 공장이죠. LNG 저장소죠. 저장 탱크죠. 그것도 이제 건설을 따냈고요.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가스터빈 쪽으로도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국내외로 해가지고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총 4개가 있었는데 이제 두산중공업까지 5개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원전이죠. 원전도 지금 뭐 그 1400 AP인가요? 그 용량이 큰 원전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체코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MR도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를 늘리면서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개선도 많이 꽤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 아주 두산중공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주가는 전혀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좀 급하게 두산중공업을 그냥 차트로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일봉 차트로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원래 기준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뭐 요때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구간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또 이어질 거란 말이죠. 요때. 그래서 요때 이제 3만 뭐 후반대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5만 원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주 큰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이용해서 세력이 또 두산중공업이 뭐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무슨 잡초처럼 움직이잖아요. 올라갈 때 보면 무식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무식하게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확실히 올라갈 때 힘을 바짝 주면은 그냥 2배는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때를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